아,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 24번째 강의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일반 상대로는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고 오늘까지는 이퀴벌런스 프린시플로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할게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을 두 가지로 나눴죠. 뭐 내가 나눈 게 아니고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나눈 건데 첫 번째 소위 말하는 weak equivalence principle라고 하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갈릴레이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다 똑같이 떨어진다. 똑같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모든 물체가 다 똑같은 중력 가속도를 갖는다는 이야기고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동일하다는 그런 프린시플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턴이나 갈릴레오나 그 다음에 이제 에토보스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지난 시간에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인슈타인's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렇게 위크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 그러니까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은 게 우연일 리가 없다는 그런 그 그런 어떤 깨달음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아인슈타인이 꼭 먼저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리만도 약간 모호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예를 들면 빛이 휘는 거. 우리가 가속하는 내가 이제 나의 관성계가 아니지. 나의 좌표계가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면 중력은 없고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면은 원래 관성계에서는 빛이 직진을 하죠. 관성계에서는 빛이 직진을 하는데 내가 가속을 하고 있다면은 빛이 휘는 것으로 보이겠죠. 뭐 겉보기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자 근데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을 적용을 하면은 내가 가속 운동을 하는지 또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모든 물리 법칙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지상에 앉아 있으면 가속 운동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빛이 휜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빛이 휘는 효과는 뭐 소위 말하는 유명한 에딩턴스 익스페리먼트에서 처음 개기일식 태양의 개기일식 때 관측을 했고 뭐 논란은 있지만 다만 오늘날에는 에스트로피직스 하는 사람들은 관측하는 사람들은 거의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 예를 들면 이제 블랙홀 주위로 이제 빛이 많이 휘질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매스가 훨씬 크니까 태양보다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경우도 이게 소위 아인슈타인 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사실은 한물체예요. 이 링이 전부 다 하나의 별 또는 슈퍼노바 같은 건데 별 또는 뭐 성운일 수도 있고 얘가 이제 휘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링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것은 뭐지? 그렇죠. 그 두 번째로 그래비테이셔널 레드시프트 그러니까 그래비티에 의해서 레드시프트가 생긴다는 거고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거는 프리퀀시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또는 주기가 길어진다는 뜻이고 프리퀀시가 줄어드는데 이게 단순히 시그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벤트의 프리퀀시가 똑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이게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의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의 결과예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어요. of the Einstein's equivalence principle.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 상황에서 그래비테이션 타임 다일레이션을 우리가 정확히 일반 상대론에서 우리가 포뮬레이션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이퀴벌런스 프린시플만 가지고 이해하는 방법을 써볼게요. 근데 뭘 보이면 되냐면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레드 시프트가 일어나는데 도플러 시프트요. 레드 시프트가 생기는데 어떤 시그널에 펄스를 보내든 뭐 빛을 보내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 엑셀러레이팅 프레임에서 가속 좌표계에서 레드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을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속 좌표계에서 레드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아인슈타인의 이퀴벌런스 프린시플 적용을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에는 엑셀러레이팅 프레임이나 가속 좌표계에 있는 거나 그래비티 하에 있는 거나 동일한 모든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여기에는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레드 시프트가 존재할 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가속 좌표계에서 레드 시프트가 생긴다는 것만 보이면 자동이에요. 그리고 얼만큼 생길 것이냐 이것도 보일 거예요, 정확히. 물론 이제 이 가속도가 아주 크면은 이게 좀 달라지는데 어떤 리밋 하에서 자 어떤 문제를 생각하냐면은 자 이게 로켓을 좀 크게 그려놨는데 얘는 지금 중력이 아니고 그냥 우주 공간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가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얘가 뭐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상관없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밑에 저기 가속 운동하는 뒤쪽에 로켓 뒤쪽에 앨리스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당신이 있는데 뭐냐면 앨리스가 여기서 시그널을 보내요. 시그널을 이제 또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거죠. 하나가 가고 나면 이제 또 그 다음 것도 가고 이제 그런 식이죠. 시그널을 보내요. 그 시그널을 앨리스는 보내고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F0라는 게 있고 이건 오운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부릅시다. 오운 시그널인데 얘는 자기가 그러니까 오운 타임은 항상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손에 있는 예를 들면 세슘 원자의 진동수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누가 하든 내가 앨리스가 측정을 하든 자기 자신이 측정을 하는 것은 물질의 고유 프로퍼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앨리스는 아무튼 시그널을 보내고 근데 내가 이 시그널을 앨리스가 보내는 시그널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얘는 원래 시그널 하고 이제 다를 거라는 걸 볼 거예요. 이 프리퀀시가 F라고 하면은 different from F0. 만약에 이거 내가 그냥 시그널을 만들어냈다면 그냥 F0인데 앨리스가 뭐 만들어내도 앨리스가 보면 F0인데 앨리스가 보낸 걸 내가 받으면은 이제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야. 타임 레드 시프트가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 따져볼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등속 운동이면 변화가 없죠. 등속 운동이면은 변화가 없는데, 왜냐면 어차피 내가 저기 얘를 등속 운동이면 사실 정지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시그널이 1초에 한 번씩 보냈다고 치면, 그러니까 F0가 1이죠. 1초에 한 번씩 보냈다고 하면 얘는 아무 이상 없이 1초에 한 번씩 받을 거예요. 그죠? 그쵸? 이 h만큼 거리를 이동을 해서. 근데 만약에 얘가 가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 가속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가속 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원래 이게 등속 운동이라면 첫 번째 시그널이 가고 나서 그 다음 시그널을 보냈는데, 얘는 그 다음 시간이 가는 동안에 얘가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속도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가 달라진 것 때문에 가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로켓의 스피드가 증가하죠. 그쵸? 얼만큼 증가하냐면은 시그널이 가는 동안에 이만큼 가속도에다가 델타 t만큼, 델타 t라고 쓰지 말고 여기 델타 t 나중에 쓸 거니까 c분의 h만큼 증가하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생기냐면은 이게 저기 얘가 시그널을 보낼 때랑 그 다음 얘가 시그널을 받을 때랑 속도가 다른 거예요. 다른 말은 상대 속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시그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시그널이 있는데 여기 그때는 속도가, 소스의 속도가 예를 들면 간단히 생각해서 0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소스의 상대 속도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건데, 이 소스가 0이었다면은 나는 그걸 이동하면서 받은 거죠. 얼만큼? 델타 V만큼 이동을 하면서 받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도플러 시프트, 말하자면 소스가 멀어지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뭐라 하면 소스는 물론 앨리스의 디바이스죠. 앨리스 디바이스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멀어진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얼만큼? 속도가 델타 V가 A의 C분의 H만큼. 자, 그러면 이게 도플러 시프트 같은 게 생기고, 레드 시프트가 얼만큼 생기냐면, 우리가 도플러 시프트 파트를 보면은 물론 이제 정확한 수식은 있지만 얘가 델타 V가 C보다 훨씬 작으면 이 F0하고 이제 시프트가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게, 이게 멀어지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C분의 델타 V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건 혹시 찾아보세요. 이거까지는 내가 설명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현대물리, 일반물리, 기타 등등.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대로 이걸 델타 V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C 제곱분의 AH, 또는 프리퀀시가 원래 F0보다 1 마이너스 5 팩터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단지 시그널만의 문제냐? 사실 시그널이 전부죠. 내가 그러니까 여기 U라고 써 있는 강아지인데 사실 강아지 그림인데 잘 보면 당신이 그 앨리스한테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건 전부 시그널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앨리스가 보내는 시그널은 전부 레드시프트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앨리스의 시계가 천천히 간다는 뜻이죠. 당신이 보기에 그렇다는, 당신이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관측하기에 이게 바로 타임 다일레이션이죠. 얼만큼? 이만큼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만큼 슬로우 다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슬로우 다운이 얼만큼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시간이 있다고 치면 어떤 그 오운 타임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델타 t가 프리퀀시가 줄어든 만큼 이제 시간은 더 천천히 흐르는 거죠. C제곱분의 GH 똑같은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어디 갔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퀴벌런스 프린시플 적용을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이퀴벌런스 프린시플 적용을 하면 여기 G라고 바로 써버렸네. 여기 A였는데 이게 그대로 여기 이 상황에서 이 A를 중력 가속도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난 가만히 서 있는데 참 미안한데 H라고 하는 게 여기서 거리예요. 소스로부터 당신까지의 거리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속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가속 프레임에 있는 거랑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앨리스의 시간은 밑에 있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아래쪽에 있는 앨리스의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이거죠. 물론 이제 이게 천천히 흐른다는 건 자기 자신의 시간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내가 나의 오운 타임과 나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지금 사람인지 개인지 내가 나의 오운 클럭과 앨리스의 클럭을 비교할 때 얘기해요. 그래서 앨리스의 클럭이 이제 천천히 흐르는 거죠. 얼만큼? 이만큼. T0대 델타 T는 C제곱분의 GH. 근데 이거 지금 정확히 이퀄이 아닌 거는 사실 거의 이퀄인데 요 델타 V가 그러니까 C분의 GH가 이게 맞나? C분의 GH가 V였지. C보다 훨씬 작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보다 훨씬 작은 경우에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성립. 물론 이제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조건도 있고. 자, 이만큼의 타임 다일레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게 그래비테이셔널 레드시프트고요. 또는 그래비테이셔널 타임 다일레이션. 이걸 우리가 여기 이제 엑셀러레이트 프레임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비테이셔널
레드시프트 또는 그래비테이셔널 타임 다일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뭘 생각해 보냐면은 그 저기 계산을 해봐요. 뭘 계산하냐면은 타임 다일레이션 팩터, 타임 다일레이션을 계산을 하는데 그 h가 그러니까 1m만큼 차이가 났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내 키도 안 되죠. 1m만큼 차이가 났을 때 그 타임 다일레이션 팩터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걸 이제 뭐하고 비교하냐면은, 그러니까 1초가 차이 나려면 몇 년이 필요한 거야? 몇 년 기다려야 하는 거야? 몇 년이 필요한가? 몇 년이 걸리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데 그 뭐 비디오에서 내가 시간을 늘릴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포즈를 잠깐 하고 비디오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좀 이따가 그 포즈 다시 이제 답을 한번 같이 따져볼 테니까 뭐 이런 거는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해요. 뭐 어려운 계산이 전혀 아니지만 직접 한번 해보세요. 끊고 했죠? 해보셨으면은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게 h가 1m라고 했으니까 t 델타 t 오버 t 제로 t 노트가 c제곱분의 GH니까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하면 광속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1미터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뭐 10의 16승이 나오니까 사실은 1두 자리까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10-16승.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델타 t가 1초일 때, 그러니까 차이가 1초만큼 났을 때 이거는 t0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거 뒤집으면 역수를 취하면 얘는 9.17에 곱하기 10의 15승 초예요. 자, 이걸 연도로 환산을 하면 되는데 1년이 대략 3천만 초쯤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3.16 정확히 저기 두 자리까지 해보면 10의 7승 세컨드. 이거를 365.2425 이렇게 이걸 쓰면 이렇게 되고요. 365를 쓰면 3.25가 나오는데 아무튼간에 자, 그럼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2.9 t0가 얼마냐면 2.90 곱하기 10의 8승 년. 이게 뭐냐면 3억 년쯤 되는 2.9억 년. 2.9억 년이란 말이에요. 2.9억 년이 지나야 1초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우리가 평소에는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차이죠.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 이유는 타임 다일레이션 팩터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빛의 속도가 워낙에 빠르고 c가 크고, 뭐에 비해서 이거에 비해서 사실은 요거 값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생활에 실제로는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이게 어디냐면은 소위 GPS 그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에
우리가 이제 위성과 시그널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학기 초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때는 이제 위성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 스페셜 렐러티비티 때문에 생기는 타임 다일레이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했죠. 그런데 위성이 또 상공에 떠 있잖아요. 대략 뭐 위성에 따라 GPS에 쓰는 게 얼마더라? 2만 킬로미터인가? 네, 잊어먹었는데 2만 킬로미터인가 그래요. 그 엄청난 차 여기 H가 1m가 되면 훨씬 니글리지블 하지만 물론 이거 측정했어요. 이거 실제 측정했어요. 30cm까지 측정을 했다는 게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더 줄어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상공에 뭐 몇만 킬로미터 위에 떠 있으면 얘가 타임 다일레이션 팩터가 훨씬 커지죠. 훨씬 커져서 이게 몇 억년의 1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대략 1년에 1초 차이 정도 그 정도는 나요. 그래서 오더가 그래요. 몇 년에 1초 정도. 제가 좀 정확한 수치는 보면 아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고 요거를 만약에 카운트 안 하면 GPS가 작동을 안 하죠. 스페셜 렐러티비티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더가 비슷해요. 스페셜 렐러티비티 때문에 생기는 타임 다일레이션하고 그래비티 때문에 생기는 타임 다일레이션하고 물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 GPS에서 얘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팩터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저기 이퀴벌런스 프린시플만 가지고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퀴벌런스 프린시플만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일반 상대론 이론이 나올 이유도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중력이 일정하지가 않죠. 중력이 완전히 일정하면은 모든 게 이퀴벌런스 프린시플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그래비티라는 거를 그러니까 일반 상대론이 말하는 게 사실 뭐냐면 그래비티가 뭐냐면 사실은 지오메트리고 지오메트리의 뭐의 지오메트리냐면 스페이스 타임의 지오메트리인데 이 스페이스 타임이 그냥 스페이스 타임이 아니고 구부러진 스페이스 타임이에요. 구부러진 스페이스 타임이 뭔지 감이 당연히 안 올 건데 우리가 그걸 감이 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커브드 라인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한 차원 높이면 커브드 서피스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커브드 스페이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 이런 순서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뭐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고 어떻게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대학교 1, 2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랭귀지로 우리가 출발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합시다.